저는 어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봉지에 있는 걸 그냥 뜯어가지고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어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생선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생선은 흰살 생선을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구살 냉동된 거를 구입해서 해동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요. 기계로 갈고 있는 중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이런 것들 사용하셔가지고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갈면은 굉장히 백설기 같이 나옵니다. 근데 찰짐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새우도 넣어줬습니다. 이 새우는 반죽에 들어갔을 때 어묵에 약간 쫄깃쫄깃함을 준다고 하네요. 새우 같은 경우도 기계에다가 갈고 나니까 보세요. 흰살 생선보다는 조금 더 찰짐 느껴지시죠? 약간 찐덕찐덕 지점토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건데요. 오징어입니다. 손질 오징어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껍질이 벗겨져 있고 다 몸통과 다리가 분리되어 있는 녀석들인데요. 이 녀석들도 넣어서 같이 갈아줄 겁니다. 오징어를 넣는 이유는 씹혔을 때 중간중간에 통통 튀는 그 오징어 식감 있죠? 이런 거를 추가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세 가지 재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다른 재료들에 대한 레시피는 오른쪽 아래에 정리를 해놨고요. 양파 같은 경우도 갈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윤기와 성형의 편의를 위해 기름을 넣어주시고 전분, 밀가루를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흰자만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노른자 같은 경우는 황금볶음밥 레시피 제가 올려둔 거 응용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품기로 섞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최고의 도구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매직 핸드, 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을 사용해서 잘 섞어주시면 반죽이 찰지게 마무리가 됩니다. 완성된 찰진 어묵 반죽으로 어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묵을 만드는 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해요. 하나는 튀기는 거고 하나는 찌는 건데요. 저는 오늘 튀기는 걸로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핫바 만드는 법 요런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냥 따라하는 중이에요. 요런 식으로 쓱쓱쓱쓱 말아가지고 영상만 보고 따라해 보니까 마치 해삼이나 개불을 튀기는 것 마냥 모양이 이상해졌는데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본 핫바니까 몇 가지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능력자가 아니라 조금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 보는 걸로 했습니다. 확실히 여러 번 해보니 손에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겉부분이 해삼 같은 거는 어떻게 바뀌지가 않는데 반죽 자체가 조금 질게 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제 핫바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저거 아닌데 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맛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을 쫙 펴신 다음에 하나씩 말아가면서 둥글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한 3번 정도 연습하니까 이게 좀 손이 익더라고요. 핫바를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께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집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핫바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요. 한 3-4분간 중불 정도에서 튀겨주니까 이렇게 어묵 튀김이 나왔습니다. 꼬챙이를 꼽으면 우리가 핫바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기본 핫바를 만들었으니까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기로 합시다. 우선은 깻잎 핫바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깻잎 핫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핫바를 만든 다음에 깻잎을 뒤집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깻잎을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접어봤는데 이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튀겨보기로 했습니다. 튀겨가지고 나오면은 날 것보다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날 것을 잘 만드셔야 튀긴 것도 잘 나온다는 거, 이게 원판이 좋아야 화장도 이쁘게 먹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깻잎을 먼저 펼친 다음에 넣어봤는데 이거는 완전 망했더라고요. 깻잎이 둥둥 떠버려서 이건 안 되겠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깻잎을 절반으로 접은 다음에 말아봤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뭔가 좀 나오는 것 같죠. 오늘 만드는 핫바 같은 경우에는 암수 한 쌍씩 만들어가지고 제가 방주에다 태워갈 예정이고요. 깻잎 핫바 완성이고요. 자, 다음 베리에이션은 소세지입니다. 빠질 수가 없죠. 근데 확실히 안에 뭔가 굵고 맛있는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말아보니까 잘 말리더라고요. 핫바 하시는 분들이 안에다가 뭔가를 넣는 거는 이게 단순히 맛만 위한 건 아니구나, 작업도 굉장히 편해지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한 쌍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놀림이 시간이 갈수록 경쾌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겠죠. 문제는 아직도 겉부분이 약간 해삼 같다는 건데 이건 약간 반죽이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맛이 있었으니까 맛만 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맛살
맛살을 넣어가지고 게살 어묵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식 포장 기법을 응용했어요. 중간 부분을 저렇게 비워두고 말면은 분명히 이거는 크렘인데 나중에 튀겨졌을 때 와 이거는 대게살이 통째로 들어갔나 보다 라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한 쌍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식 맛살 튀김으로 한번 해봤고요. 튀겨가는 과정 중에 다음 거를 준비하는데 오이고추 큰 거를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핫소스를 넣어줘가지고 힘을 숨긴 찐따 같은 느낌으로 고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업을 하는 도중에 영롱한 모양의 소세지 핫바와 게살 핫바가 완성이 돼서 살짝 건져두었고요. 핫바는 한 150도에서 4-5분 정도 튀긴 것 같아요. 혹시나 요거 맛있겠다 따라 하실 분들이 있어서 얘기 드리지만 요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냐? 좀 이따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불닭 소스가 삐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저 불닭 소스가 앞으로 만들 모든 핫바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볼 것은 바로 이 기름 색깔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름 색깔이 빨갛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튀김을 살짝 건져보면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주황색 기름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이 녀석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뭔가 시뻘건 것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게 바로 불닭 소스의 역습입니다. 세상에. 불닭 소스가 그만 삐져나와 가지고 이것을 마라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만드는 모든 핫바들이 얼큰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저 스팸 핫바조차도 뭔가 얼큰한 맛의 핫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저희 실수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불닭 소스 같은 액체류를 넣고 튀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얼큰한 스팸 마라 핫바도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만두를 저렇게 하나씩 총총총총 박아서 물만두 핫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핫바를 다 하나씩 맛을 봤는데 이 물만두 핫바 생각보다 모양은 기괴하지만 맛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두를 싫어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집에 떡이 좀 남았길래 떡과 아까 사용했던 소세지 잘라가지고 소떡 핫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겉에 부분에 떡 때문에 샀는데 안쪽에 소세지가 있는 반전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치즈가 녹진녹진하게 나오는 핫바도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치즈도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튀어나오게 했다가는 다 녹아버릴 것 같아서 위아래를 조금 막았습니다.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다. 위아래를 막아줘야 된다. 자, 다음은 옥수수로 핫바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톡톡 터지는 맛이 좋죠. 톡톡톡 옥수수 카나 만들어 보았고요. 옥수수만 넣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치즈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콘치즈 핫바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핫바들을 쭈룩쭈룩 만들다가 네모난 어묵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얄짝하게 펴신 다음에 꼬챙이로 쓱 밀면은 떠져야 되는데 제가 반죽이 실패를 해서 그런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용 유산지를 가져왔습니다. 기름종이라고도 하죠.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넣어봤는데 에어프라이기가 보통 200도 넘게 버티니까 제가 지금 150도 기름에 튀기고 있거든요. 요것도 버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에어프라이 할 때도 이 위에다가 음식 넣고 하니까 위생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실제로 이렇게 넣고 기름종이채 튀겨봐도 기름 색깔은 잘 안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이 종이가 홀라당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뒤집어 보니까 완벽한 납작한 어묵이 완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납작한 어묵은 굉장히 기술을 표하는 것인데 이렇게 유산지에다가 펼쳐가지고 하시면 납작한 어묵도 살랑살랑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이런 어묵을 만들어 보실 분들이 있으시면 납작 어묵은 이런 유산지에다가 하시면 편하다. 방송에서 나오는 생활의 모모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어묵 달인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오른손을 이렇게 뿅뿅뿅뿅 동그랗게 만드는 장면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대충 따라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완벽한 원형을 만드시던데 저는 아무래도 손이 똥손이라 그런지 약간 물방울 모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방울 모양도 뭐 먹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혹사시킨 그 토스트 기계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덮어봤어요. 지금 약간 눈썹에 스크래치가 간 게 조금 슬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5분 정도 와플 토스트에 구워봤는데 이 와플 토스트나 식빵 토스트에 어묵 반죽을 구워도 어묵이 나온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라이언 어묵인가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워서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이 어묵들을 총총히 쏘아진 다음에 잔치상을 표현해봤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잔치상 같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묵 맛이 어땠냐고요? 보이시다시피 안쪽이 다 있고 요거는 이제 스팸 어묵을 자른 건데
게 아주 쫀쫀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묵이 굉장히 싼 편이기도 하고 휴게소에 가면 맨날 있는 게 이런 핫바라 가지고 낮은 난이도의 음식일 줄 알았는데 어묵을 만드는 과정은 그다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음식은 웬만하면 사 먹는 게 편하다. 혹시라도 집에서 핫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앞부분에 레시피를 모두 다 남겨놓았으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재밌는 경험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 어묵들을 만들면서 점점 모양이 잡혀가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만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핫바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묵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는 새로운 어묵 레시피들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